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29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이번에는 좀 주간 박종진 그 내용이 확 좀 바뀌어서 좀 파격적으로 좀 오늘 다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의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차원이 아니라 약간 이제 특이한 점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20대 청년들 남성 여성이요 이게 확실히 지지율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청년들은 더 이상 이제 진보 정당의 고정표가 아닌 듯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대 남성들의 상실감이요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그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청년 세대의 심경을 대변할 그 은하선 작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은 씨를 만나네요. 네, 은하선 작가. 그리고 성재준 평론가. 무슨 평론가인지는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 혁재, 이혁재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너무 나눠야 좋다. 될지 이게 앞으로 주간 박종진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봉규 선생님, 형님, 뭐 이렇게 김갑수 형이 이렇게 다 빼고 이제 꼰대 분위기로 가지 말고 새로운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이 라인으로 가줘야 됩니다. 근데 꼰대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 돼. 또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또라이. 네. 또라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거 모르죠. 네. 마누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건 알아요. 뭐예요? 마누라? 네, 마누라. 그거는 국문학적으로 어원이 좀 네. 깊어요. 네. 마눌 플러스 뭐 마노라에서 시작하는 건데 이 마누라가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극존칭이죠. 극존칭. 어원으로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의 마누라 그럼 나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고 도라이는 부모님 말 잘 안 듣는 아이. 부모님은 잘 안 듣는 아이. 그걸 도라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 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용국 씨 영화 도라이라는 그렇지. 영화에서. 그러니까 도라이가 우리는 뭐 굉장히 무슨 정성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말씀 다 안 들었죠, 잘. 들었나? 저는 안 들었고. 저 잘 당연히 들었습니다. 저 잘 들었습니다. 에이, 잘 들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난 안 들었고. 잘 듣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잘 듣고 심지어 그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 은 작가님은 저는 뭐 안 듣죠. 안 듣죠. 예. 예. 지금도 안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둘은 또라이인 거지. 예를 들어서 또라이하고 도라이는 다르지. 도를 좀 강하게 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고. 꼰대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는 아저씨들. 그걸 꼰대라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무오류를 주장하는 사람이야. 무오류. 자기는 정당성. 그러니까 오직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무오류와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을 꼰대라 그래. 근데 남의 말을 듣고 그거 네 말이 맞다. 이거는 아니지. 꼰대가 아니야. 이거는 이제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꼰대가 아니야. 그럼 이 뭐 프로그램에서는 김갑수 형이 이봉규 형님이 꼰대인 거네요. 거기도 약간 꼰대고 네. 아니 젊은 애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데 평론가에서 자기 주장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꼰대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의 무오류성을 정당화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한다. 근데 왜 이렇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차이가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차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 은 작가님 느끼는. 근데 사실 이게 지지율이 지금 보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정책 보고서를 막 내면서 이게 문제다. 엄청나게 큰 문제다. 지금 남자들은 이렇게 정부의 지지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여성들의 지지율은 그대로거나 막 약간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막 지금 약간 여기 높다. 봐봐요. 이미 20대 높다. 여성은 63, 이게 리얼미터 네. 보거든요. 63.5대 그러니까 뭐 63.5가 지지하고 있고 네. 20대 남성은 거꾸로 이 64.1%가 부정하고 있어요. 네. 그죠? 사실 저렇게 보면은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사실은 차이가 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내려간 것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남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여자 편만 들기 때문이다.
굉장히 여자 편만 많이 들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은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다 살기 힘든데 이렇게 여자들한테만 편을 들어주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기에서 저는 20대 여성의 그 지금 지지율을 더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유의미하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아요. 왜 20대 여성의 지지율은 높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살짝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건 왜 그런지 젠더 갈등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요. 사실은 20대 남성들이라 그래서 전부 다 그 반 페미니스트 아니고 20대 여성이라고 전부 다 막 페미니즘 너무 좋아요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실제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10% 넘게 10%에서 뭐 15% 정도가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 이유는 20대 남성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잘한다 긍정적인 평가가 29.4%로 나온 게 집권 초기만 해도 80%를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죠. 떨어진 퍼센테이지가 50% 이상 떨어졌다는 건 뭔가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여성 찾자는 중심의 거지. 정책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지금 여성 정책이 저는 차라리 어떤 것들이 20대 여성들이 그나마도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20대들이 사실은 그 박근혜 이제 내려와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들 촛불 집회 막 할 때 20대들이 굉장히 많이들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대들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박근혜가 내려오면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죠. 좋은 그렇죠. 방향으로 내가 좀 더 살기 좋아질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자 편을 들었다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여성들도 편들었던 사실은 거야? 내려오고 있어요. 여성들도 사실은 저는 저게 아니, 근데 어찌 점점 됐든 더 저건 내려갈 너무 수도 큰 있다라는 차이가 생각이 나니까. 들어요. 왜 이게 여성들은 이렇게 지지율이 높고 남성들이 지지율이 떨어지죠? 문재인 정부. 뭐 정치 사학적으로 여러 나라를 다 봤었을 때 20대 남성 중에서 원래 대부분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이 훨씬 더 많거든요. 20대 남성은.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 이 두 개 나라 정도만 20대 남성이 이렇게 보수적인 색채를 좀 띠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여성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치 참여 비율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 국가를 다 봤었을 때 좀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20대 남성이 저렇게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 비율이 63%가 이제 긍정적으로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 대부분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로 여성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20대 남성 비율이 저렇게 보수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저게 저렇게 보수 쪽으로 그 등을 돌렸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20대 청년들이 나오면서 이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생각을 가졌고 분명히 그러면서 이제 촛불을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박근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저게 진보에서 보수로 갈아탔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연구소에서 나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왜 2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과격하게 막 쭉쭉 빠지느냐. 네. 첫 번째 발동이 걸린 게 가상화폐 관련돼서.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가 민주당 그 연구소에서 문제가 되면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에 관한 이슈들이 그 군대를 다녀온 그런 20대 남자들이 봤을 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대체복무, 이 양심 문제가, 거부죠. 이 문제가. 그리고 요즘 최근에 방점을 찍은 게 민주당 모 의원들이 말한 지금 현재 20대, 30대는 10년 전 교육을 잘못 받아서 지금 이 모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남녀 똑같이 해당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교육 뭐 진짜. 남녀 분리해서 받은 게 아니지. 네, 이것도 쓰리콤보. 잘못된 멘트고 이거.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맞아요. 거고. 진짜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이 똑같이 받았는데 받지. 근데 이 학교를 너무나 신뢰하고 학교의 교육의 영향성을 너무 크게 과대평가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학교 교육보다도 오히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20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미디어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왜 20대만 가지고 학교 그 교육만을 얘기하는가. 저는 그건 되게 잘못된 거라고 발언이죠. 좀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또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20대 남성들은 왜 이 권력을 갖다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박탈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20대 여성들은 얼마나 더 살기가 힘들다는 뜻인가. 네, 이런 근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저 얘기가 이제 오늘 또 얘기가 이제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권력 이런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우리가 좀 얘기를 또 해봐야 근데 돼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어요. 저 그게 없다고 부정한 적이 없고 사실은 힘이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이 남자라고 해서 모두 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여자라고 해서 전부 다 권력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게 또 아니거든요. 청년들의 이런 지지율을 보고서는 남성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저렇게 여자 편만 자꾸 드니까 그래 역차별을 느껴가지고 저렇게 내려간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납작하게 보는 거란 생각이 자, 들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자 편 든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여자 편을 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여성 뭐 어떤 활동제? 거예요? 네.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할당제라든지 여성 공무원이나 어떻게 보면은 공사는 그렇지. 가능해도 민간 업체는 할 수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 이거 지금 민간까지는 사실 불가능하죠. 건들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민간뿐만 아니라 뭐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에도 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양성평등 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에도 보면은 성폭력 교육 뭐 꼭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성폭력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현존하고 그렇다면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간 업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야지 이게 아니지, 바꿔질 내용이 수 전혀 있다는 다르지. 이 생각이 들어요. 성평등 네. 교육하고 네. 인사에 개입하는 거랑은 경영을 사실은요, 책임져야 되는데 인사를 보면 전혀 이게 다른 완전 얘기죠. 다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자들이 일을 잘하면 당연히 높은 자리에 당연하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자 일 잘하면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돼야지 당연히 조금 더 빠르게 아니, 변화가 이게, 된다는 네. 뜻이죠. 민간 기업에 이렇게 개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성평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당제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가지고 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조금 더 뭐 지원을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할당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이제 기금 자체가 현재 지금 국민으로부터 받는 돈으로는 이게 충당이 안 되고 2060년 정도 되면 이미 다 고갈이 된다고 그렇죠. 다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전체 자금 중에서 한 25% 정도를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해야지. 그걸로써 이제 돈을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이제 목적인 것인데 그거를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그 프레임에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전개가 되니까 이거는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국민의 어떤 돈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국민적인 돈감이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적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업도 여성 할당제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여성가족부가 제안을 해서 상임위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430조가 넘는 예산 가운데 1조 조금 정도 넘는 금액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좋은 국민의 생각입니다.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야 이건 오케이. 예산을 집어넣자 이러면 왜냐면 되죠. 지금 여성가족부 그 연금은 정책 아니야, 연금. 예산이 저축이 저축한 거야, 0.18%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0.1% 2%가 안 되는 거면 사실은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성 할당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일 못한 여자들을 거기다 갖다 때려 박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모 공사에서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여자를 갖다가 뭐 너무 높아서 남자가 적어가지고 일부러 여자를 갖다 빼고선 남자를 넣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와가지고 최근에 막 돈 내고 그랬잖아요. 벌금 내고 그랬었는데 살아남기 어렵고 실제로 그 유리천장 깨지 못해서 그냥 다 나가리가 되고 그래서 남자들만 남는다. 사실 이거는 불평등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라에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죠. 아니요, 저는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좀 예, 반대 예.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자체가 뭐 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지원이 부족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뭐 돈을 지원해주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을 만약에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이 분야에다가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이제 민간 기업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기업 내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어떤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일단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논지가 전개가 되는데 기업이라는 차원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은 저는 일단 별로 없다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이 없다고 네. 생각을 하세요? 기업 내에서 기업 네네. 내에서 불평등이 없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이제- 다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문화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도 모든 기업은 문화가 다 다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기업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남성 우선적으로 돼 있는 기업도 있는 것이고 그건 기업 분위기마다 다른 것이기 그렇다면은 때문에 그 기업이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거나 혹은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렇게 면접 과정에서 되게 불필요한 질문을 제가 한다거나 면접관을 많이 했기 뭐-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면 임신 네. 언제 할 거냐, 뭐 출산 아,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그런 식의 질문 얘기나 하고, 뭐 결혼 뭐 이런 그건 아주 요즘 약간 하는 데가 그런 약간 질문을 이상한 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실 회사의 근데 직원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들어가서도 이상한 여러 그 가지 면접 얘기를 뭐 하면 안 성평등하지 되고. 못한 그런 문화 안에서 힘들다. 실제로 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검사나 판사 그 안에서도 사실은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문화는 손재준님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는 좀 존재하는데 문화는 있을 수 있는 실제로 것인데 없다? 아니요, 뭐 문화가 승진이라든가 존재할 수가 뭐 있는 인사라든가 것인데 이런 거에 이제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문화적인 측면에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부분에 근거를 쓰기 그러니까 성평등하지 못한 불평등한 문화는 있는데 사실상 인사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여자고 남자고 다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그렇죠. 하시고 네. 싶으신 거죠. 자, 내가 조금 그렇구나. 조금 약간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고위직을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하고 20년 전의 사회하고 제가 입사했을 때 여성이라는 게 기자들이요 전체 사무실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한 명 있었나요? 없어요. 지금 제 나이 때가 지금 고위직 하거든요. 삼성이든 뭐 저기 언론사든 다 이제 국장급인데 그때니까 저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없었던 분들이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고위직을 숫자 맞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좀 거의 보고 없었거든요. 기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부장일 때 뽑았을 때 한 7대3 정도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지원을 조금 했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한 7대3 정도 됐던 그러니까 걸로 지원을 알고 왜 적게 하는가? 근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솔직히 저는 고백하건데 이상하게 여성 글씨만 봐도 그 논술 같은 거 보여요. 사실 지금 고백하는데 여성한테 이상하게 가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얘가 딸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남자 여자 같이 면접 보면 괜히 여성을 먼저 많이 더 뽑고 싶었던 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거든. 근데 그때도 보면 5명 최종이나 이런 데 오면 4대1 아니면 3대2도 거의 없었던 거예요. 4대1. DJ 정보하고 이때도 사실 여성 우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근데 그렇게 기억했어요. 해가지고 그 뽑았던 여자들 지금도 일하고 있는가를 봤을 땐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왜 나갔을까? 그게 더 궁금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어렵게 뽑혔는데 뭔가 중간에 막혀서 그만두거나 혹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딱 갇힌다면은 이것은 불평등이라고 분명히 근데 볼 이제 수 그렇게 있죠. 단순하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게 예를 들어 10년, 20년에 걸치는 거 아니에요? 고위직 간다는 게. 사실 근데 그 1, 2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근데 아니란 말이야. 간단하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란 성재준 선생님도 말이야.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근데 사실 회사 다녀보면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직장 내 왕따 이런 거 왜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화인 거죠. 또 나는 모르겠어. 내가 부장 때 MT를 갔는데 우리 그때는 이제 여기자들도 신입도 꽤 많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찌됐든 뭐 김치찌개 끓이고 해야 되잖아. 고기 굽고 삼겹살. 그때 이상하게 여성들만 막 움직이고 막 마늘 사러 가고 막 그런 게 있어. 장 보러 갈 때. 형님이 눈치를 줬겠죠. 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문화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그걸 또 강요하고 뭐 야 누가 뭐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었어. 그게 강요하지 몸에 않은 배어 게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설거지도 막 하려고 했고. 근데 야 남자들이 좀 해. 나는 이게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뭐 성평등하지 못하다 가정 내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 막 이런 얘기하고 가부장제 얘기하면은 많은 남성들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내가 알아서 뭐 설거지도 하고 그렇지. 약간 밥도 그런 하고 문제가 그러는데 있던 거지. 막 강요한 적은 없어. 아니 그거를 실제로 기업에서 그 여성이 능력으로 성장해서 임원이 되고 하느냐는 결국은 아주 자율 경쟁 시대에서 철저하게 능력으로 평가받아서 CEO가 이은 추구에 이 사람이 합당하다 싶으면 아니 채용하고 그리고 가고 제가 가는 거지. 아는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으신 여성분들은 다 임원이 됐거든요. 그럼 내 주변에도 제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게 끝까지 버티는 게 힘들었지. 저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장까지 하고 임원은 못 되고 그만뒀는데 남자들도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뭐 잘나고 그래도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은 못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지금 왜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을 화나게 했는지 아까 지금 그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 대체 복무의 문제 이런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맞는가 나 질문하고 싶어요. 가상화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크게 이제 논의를 안 하고 급하게 처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도 분노가 굉장히 좀 많았고 남성들이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박탈감이에요? 박탈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서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지금 이제 통계청 자료로 2018년도에 나온 거를 보면은 남성이 지금 이제 현재 주당 근무 시간이 43.9시간 정도로 되어 있고 남성이 43.9.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38.3시간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지금 여성에 비해서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5% 많다. 정도 더 많은 상태인데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또 여가부나 이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기회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어떤 평등적인 측면에서 이제 남성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조금 더 상대적 발탁이 또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성평등 어떤 지수나 아니면 유리천장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게 한 6가지 정도 요소로서 이제 이거 평균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OECD 전체 29개 중에서 꼴찌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고등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노동 참여율 요 두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의 격차가 큰 쪽으로 전체 이제 2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두 번째로 더 크고, 그리고 노동 참여 비율 같은 경우도 두 번째로 지금 크거든요. 남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에 비해서 고등교육 참여하는 비율도 훨씬 더 높고 노동을 투자하는 시간도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어떤 격차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할당제, 40%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라, 50% 채워라 어떤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결과적인 평등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가정에 있어서의 평등이 중요한 건데 결과적인 평등에 대해서는 저도 좀 찬성하기 근데 사실 쉽지 않을 아까 것 말씀을 같은데. 하셨잖아요. 요즘 다들 대학 다니지 않냐라고 하는 건 정말 불과 10년, 20년 사이의 그렇죠. 예. 변화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등교육률을 갖다가 봤을 때 전체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20, 30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해 왔다라는 사실 이게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사실은 차별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참여율이 아무리 일을 하던 여성이었어도 역사적으로 결혼을 누가 하면서 차별을 했다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가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었고, 문화였죠. 그거는 국가이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문화. 그걸 가부장적 아들을 문화라고 중시하는 네, 그런 맞아요. 문화라든가 이런 잘 것들이 아시네요. 있었죠. 그런 네. 가부장제 문화라는 것이 지금도 살아있지만 예전엔 더 심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거고 사실 노동 참여율이라고 여기에 봤을 때 비정규직이라거나 아르바이트하는 여성들은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됐을 확률도 높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여성들은 굉장히 더 좀 어렵겠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주체가 제가 생각하는 여성은 자기만의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여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럼요. 가부장제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죠. 여성들이 당연히 생각이 있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여자들도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여자도
정말로 여자도 대통령도 될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회를 보면은 여성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적고 실제로 적은 건 왜일까요? 국회를 사실 아니, 잘 아시잖아요. 30년 전에 정치에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달라지- 30년 동안 지금 모든 계속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달라져야 되는 국회의원 건데 하잖아요. 지금 할당제를 주는 것은 여성들한테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거죠. 여자들은 주체적으로 갈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 문화 자체를 갖다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요소는 수만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수만 들어 가지지. 글자 그대로 뭐 가부장제 그 원인 한 가지만 가지고서 이거를 해석할 수는 해석한다라는 없고. 것은 문제가 큰 것 같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두 수만 번째 가지. 같은 경우는 기자라는 그 직업적인 어떤 환경 요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자 같은 경우는 밤새 많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일반인과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또 생각해봤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좀 많은 직업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거의 9배 가까이가 되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고 지금, 그게 네. 딱 그 여성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걸 너무나 크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밖에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그냥 가르쳐라. 그게 이 이제 정도의 굉장히- 이야기들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아니, 누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려고 누가 사실은 선생님이라는 아니, 그거 직업이 대학 갈 때 교대 갈 때 여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거지 실제로 국가가 그 여성들 모아놓고 교대 가라 이렇게 한 건가요? 예전부터요. 그러니까 교대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선생님들 되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 선생님들 어렸을 굉장히 때 여성들이 선생님들 남자가 많았잖아요. 훨씬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어렸을 지금도 때. 많았어요. 그 자 부분 어렸을 문제다. 때 남자 훨씬 많았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제 근데 아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안 그러니까 돼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굉장히 선호해서 지금도 많이들 선호하는 완전 이유 중에 선호죠. 완전 선호하는 어른들 거죠. 중에 그 선호한다는 게 사실은요. 우리 여자가 딸도 진짜- 선생님 너무 네. 하고 싶어요. 여자가 기자를 하거나 혹은 막 정치인이거나 막 이러면 쟤 기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될 거야 하면은 그 정도 여자들 뭐 간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선입견. 가질 가질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그럼 여성들이 질문 하나 선호하니까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질문 그러니까 선호한다는 강제하는 사람은 강제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선호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문화라는 거죠. 질문하고 싶은 선호하게 거죠. 만드는 게 문화다. 그렇게 이제 선호하게 만드는 게 문화다라는 것이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이 되는 것이고 마르크시즘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일단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시작이 그러면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작은요. 사회가 이제 여성에게 그런 것을 강요했던 어떤 시점이 그러니까 있을 텐데 그게 가부장제의 시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가부장제의 시작은 역사의 뭐 석기 시작이죠. 시대 때부터. 네. 그러면 그거는 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나는 생물학적 것이다? 차이에 의해 생물학적 이제 차이다? 선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물학적 차이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물학적 차이면요. 지금 여자들이 나와 있는 거 어차피 일도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뭐 잘 하잖아요. 문제 있을 텐데 아니, 뭐하러 아니, 나와 그 있냐라고 얘기를 얘기할 하는 수 있는 거 것이 아닌가요?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그 것이 얘기 아니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했었을 때 남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분야가 있는 것이고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의 분야가 그렇지. 있었을 때 다른 그 부분이 기원 있죠.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차이. 예를 들면 이렇게 괜히 나왔네. 아니, 나는 괜히 뭐 남자들이 이렇게 말 잘 까는데 뭐 나는 괜히 나왔네. 아니야. 아니, 아니, 잘 나오셨어요. 아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은 그러니까 작가님, 분야가 있다라고 요거는 얘기를 해버리면 인정하세요? 곤란하죠. 아니 예. 은 작가님 남자와 여자의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다름이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당연하죠. 우리가 당연하죠. 지금 그 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름이 차별이 근데 되면 안 그 돼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여자 편 든다 막 이러면서 남자들이 박탈감 느끼고 사실 여자들은 너무나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다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왜 여자로 보일까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좀 아니 다름이 옷 입은 없다고 것도 생각하시는 그렇고 거예요? 머리 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 화장한 제가- 것도 그렇고 누가 제가 봐도 머리를 여자니까 더 여자니까. 자르고 화장을 지우면 남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생물학적인- 내가 남자로 볼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막 남장을 했다 그러고. 생물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 그게 한 10%에서 15%가는 아주 소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수십 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미 본성과 그런 어떤 사회성 사이의 연결성에 대해서 다 그럼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전 되게 것이기 궁금한 때문에. 게 성재수 네. 선생님은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고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고 다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것과 남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다르다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여성이 잘하는 일은 뭐예요? 여성성이 이제 발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여성이 건가요? 잘할 수 있는 그게 일들. 바로 그게 지금 뭔가요? 사회가 결정돼 있는 과정이죠. 어떤 예를 거? 들어가지고 현재 이제 육아를 뭐 돌본다든지 아, 육아를 잘할 수 그쪽으로 있고. 관련돼 있는 어떤 직업들 같은 경우는 여성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녹화 때문에 한
이틀 전부터 왜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빠졌을까? 얘기해주세요. 혼자 이혁재 연구소에서 나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20대들이 뭔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살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들은 우리도 나름 있어요. 우리가 미투 운동이 확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를 확 붐이 일어났을 때 남성들 30대 저도 40대지만 다 공감했다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게 맞는 얘기야. 우리 지지 표명을 다 해줬다고. 그런데 이 미투 운동이 점점 그러니까 우리 페미니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산성 연기성 지표를 봤을 때 폐하 pH 7 정도가 중심인데 오른쪽에 있는 남성들도 이제 막 여성들의 인권과 권위 신장을 위해서 관심 갖고 있는데 맨 이쪽에 pH 한 1 정도 되는 염산 정도 되는 그런 여성단체 페미니즘을 표방한다고 하는 강력한 여성 무슨 단체들이 나타나서 시위를 하면서 남자들을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막 범죄 쓰고 집단으로 싶지도 몰고 않은데 저는 한남동 북어국이나 먹으러 한남동에 가봤는데 한남충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남자들을 그냥 벌레.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폄하하는 막 운동이 심각해지니까 반감 일종의 우리 스스로를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보호막주고 그렇게 싶은 죄인이었나? 그러니까 그런 뭐.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이스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객관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이제 사실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운동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10을 원하면은요 한 10 정도를 해야지 겨우 한 2가 좀 바뀌잖아요. 사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들일 수 있고 사실 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페미니스트들 그렇죠. 스스로도 서로를 비판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전부 다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아니,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젠더적인 걸로만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전혀 안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좀 자, 하고 있어요. 페미니스트 미투 운동 같은 경우 일종의 성폭력 특례법 이제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남성들이 이 성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좀 보는 건데 문제가 뭐냐 20대 남성들이 지금 성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이제 봤었을 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법안 자체가 전부 다 피해자 위주로만 되어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성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증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든 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언 위주로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 양혜원 씨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관된 어떤 진술을 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직접적인 증거로 이제 판단이 돼 가지고 처벌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떤 상대방 여성과 어떤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을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되실 수가 있는 현상. 피의자가 되게 되죠. 네, 피의자가 지금 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남성들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으면서 계속 지지율이 좀 근데 사실 떨어지는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폭력 그 특례법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 위주로 되어 있고 사실은 그래서 남자들은 지금 상황에 지금 법률대로라면 여성들이 맘만 먹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면은 남자도 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그런 하고 얘기도 지금 계시는 굉장히 거죠. 많죠. 그런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아예가 아니라 많아요 지금. 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을 했을 때 실제로 고소를 하거나 법적으로 가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 생각보다 높잖아요. 내가 지금 강간을 당연하죠. 당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당연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폭력에서의 그 무고 비율이요. 다른 범죄와 건조해 봤을 때 그렇게 특별히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뭐 그래서 돈을 안 노리고 되죠,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커다랗게 기사화되는 것은 사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실제로 양혜원 씨 같은 경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양혜원 씨도 굉장히 그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힘듦을 겪기도 했었고 본인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됐었을 때 그게 이제 무고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좀 적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이제 마음 먹고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문제도 있고 안희정이나 이제 그 지금 김지윤 씨 관련된 그 미투 사건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 1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죄가 없다고 무죄였죠. 판단이 됐다가 2심에서 이게 뒤집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성폭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판의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바뀌는 경향도 좀 있고 또 여가부에서 새로 이제 발표한 것이 무조건 합의 없이 지금 징역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걸 추진을 또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방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성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 계속해가지고 남성만 계속 피해만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좀 제가 굉장히 양인현 사건을 보면서 그 느꼈던 것이 어떤 남성들이 이런 사건까지도 성폭력인가? 그럼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해서 이거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쟤는 뭐 꽃뱀일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 보지 마요. 사실 근데 이건요. 성폭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남성들이 좁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들이 이 안에서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도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그렇게 무고나 이런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무고로 몰릴 수 있는 남성들을 걱정하기보다 성폭력이 없어지는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 할 때도 이제 그건 당연한 남성들도 성폭력 당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잘 못 나오는 이유는요. 남성인 주제에 남자가 무슨 성폭력을 당해 이런 식으로 믿어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네, 그것도 문화예요. 굉장히 잘못된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페미니스트 그쪽으로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메갈리아나 지금 뭐 한남충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갈리아 같은 경우도 페미니스트 운동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같은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메갈리아에서 하는 어떤 잘못된 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메갈리아는 지적이 사실은 되면. 없어진 지 오래돼서요.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지 오래됐죠. 사이트 자체가. 네, 사이트 자체가 워마드만 남았어요? 그 메갈리아는 워마드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없어진 지 오래된 사이트입니다. 네, 그럼에도 워마드나 불구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워마드는 부분들에 있고요. 대해서 네, 저는 그거는 어떻게 워마드나 생각하세요? 사실은 메갈리아가 전신이라고 봐도 될 만큼 이제 워마드로 넘어왔다고 그렇죠. 해도 뭐 될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은 저는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유의미한 것들은 있지만요. 굉장히 그 안에서 사실은 성소수자 굉장히 혐오하고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를 성소수자 혐오해요? 혐오합니다. 성소수자 혐오하고 워마드에서 네, 그럼요. 그 아. 저한테도 이제 굉장히 성소수자라는 건 얘기를 뭐 예를 들어 게이라든가 레즈비언 이걸 얘기하는 거죠.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여성을 위한 운동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굉장히 혐오하고 사실은 젠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젠더 이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여성 우월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공감을 사실은 많이 못 하시겠네요. 저는 그 오마드를 계속해서 비판해 왔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 오마드의 은하선 쳐보면요, 아유, 진짜 젠신병자, 막 남자 새끼, 막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들 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언론이나 미디어도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말을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성체도 태우고 뭐 낙태도 인증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미디어에서 그것들을 막 가져갖고 이거 봐라 큰일 났다. 이렇게 조장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0대가 지금 고민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취업, 일자리도 그렇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뭐 별의별 그냥 너무 만 많죠. 개가 넘는데 갑자기 세상이 나도 알거든? 나도 알아. 여성들이 그동안 불평등하게 차별받아왔다는 거 나도 알아.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랬죠. 갑자기 페미니즘이 그냥 이것도 그냥 잽도 아니고 강력한 핵펀치처럼 딱 날라오면서 그걸 마치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뭔가 제도적으로 자꾸 이걸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 방향이 가는 방향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한 거야. 이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들면서 반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정부를 지지하는 걸 철회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20대들의 남성들의 심리도 우리가 항상 결국엔 이 운동이 성공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는 20대 남자들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반감을 갖고 고민하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솔직히 내가 이렇게 뭐 반성의 느낌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20대 남성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은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50대, 60대, 70대 그 그렇게 느끼실 수도 어르신들이 있어요. 사실은 혜택을 어떻게 보면 많이 받았다. 혜택 제일 왜냐면은 많이 지금은 그런 사실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때의 어떤 그건 그냥 사회 그 당시의 분위기나 어쩌면 조선 시대의 남자들은 훨씬 더 혜택을 받았지 거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점점점 달라지고 굉장히 있어요. 달라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조금 뭐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얘 주장을 안 하셔도 조금만 기다리면 제가 늙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많이들 그 세상이 바뀌는데 동참을 하셔서 그 세상이 난 동참하고 1년 있어요, 지금. 조금씩 더 많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딸이 3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나이 대 이상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
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가 유리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차지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어떻게 불쌍하다. 지금 20대 남자들은 20대 별로 얻은 진짜- 것도 없는데 진짜 힘든 게 계속 남성이라고 지금 돌맞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남자들이 사실 좀 네, 배탈감을 이런- 느낄 수도 이런 있다고 상황이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네. 왜냐면 살기가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20대가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더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는 진짜 그게 뭐 지금 그것도 문제의 공감합니다. 핵심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여성 페미니즘 운동을 하시는 막 그것도 극렬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저는 이 화면을 통해서 기성세대, 저도 47이면 기성세대죠. 기성세대 대한민국의 남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불평등해 받으면서 살아온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하루아침에 뭘 확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남성들이 이제 세대를 초월해서 이해들하고 공감하기 천천히. 시작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우리가 조금씩 바꿔가면 천천히 그러니까 갔으면 저는 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 조금씩 바뀌어가고 좀 생각하시는 이혁재 씨처럼 이혁재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왔잖아요. 성재준도 데려왔고. 그러니까 이거 다단계예요. 한 명씩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데리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그리고 젠더 하셨으면 이퀄러티도 좋겠어요. 네. 어차피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선진국으로 가는 네. 길이고. 그러니까 달라지고 근데 있으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뭘 여기에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흐름이 거지. 20대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은 작가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은 작가님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전체로 묶어가지고 은 작가님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은 작가님을 보고 싶고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역차별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평등으로 사회가 좀 간다면은 뭐 사회 집단 속에서 한 개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서 다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회 평등이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네. 예, 결과의 평등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예. 저 오래간만에 머리가 어지럽네요. 예, 하여튼 저는 여성과 남성이 좀 이렇게 대결하고 이런 사회는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당연히 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정말 사이좋게 다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고 이 인류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